예, 우선 공포의 한 주가 끝났습니다. 어쩌지 지나다 보니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벌써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0.75% 하면서 정말로 이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뭐 빅스텝으로 예상을 다들 했었고, 당시에 그 미장의 분위기는 호재다, 앞으로 견고하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급등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목요일장이었죠. 목요일장 미장에서는 갑자기 경기 침체의 우려로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은 안 좋은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9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취합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90년대는 뭐 제외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점은 리먼 브라더스 때와 그리고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그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75%까지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건 간에 뭐 코로나 시절이 있었지만은, 2016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미국 금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2019년도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시점에서 둔화됐다가, 결국에는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보입니다. 보통 한국 금리가 더 높은 것이 기본적인 시점인데 여기 역전이 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제 2017년도, 2018년도 이때는 거의 0.25%씩 지속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단계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6월달까지 1.75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목표가인 뭐 2.0이나 2.25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금리는 같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목처럼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다, 아니다, 이거는 물가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아직 경제는 건재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과거의 코스피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2016년부터 2019년도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주가는 횡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올린 이 1년의 과정은 보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16년도, 17년도는 주가가 횡보했던 시기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시기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요 기간에서는 금리가 역전이 되지 않았고요. 17년도 중반부터 1.25로 동일하게 되면서 역전되는 형상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17년도 중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년도 중반에도 역시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시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18년도부터 침체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미중 무역 전쟁도 있겠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이제 오르다가 정점에 이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2019년도. 이때부터, 그러니까 18년도 말이죠. 이때부터 침체기가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코로나 시절이겠지만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가는 흐르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하나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라갔지만은 18년도 이후에
19년도에서 여기서 한번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고 지켜봤을 때 절대로 미국은 경기를 침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다만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 주사가. 그런데 더 큰 악재는 더 이상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진짜 올 말 정도 됐을 때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은 이유 자체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총 긴 흐름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금리 인상과 물가 폭등, 모기 지른 사태가 일어난다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주식을 매도하고 관망의 길로 접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내가 주식에 참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비록 힘들지만은 지금의 판단이 후회는 없겠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한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은 경기에 민감하거나 또는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들은 이런 것에 상당히 좌지우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혀 무관한 이게 주식인지 아닌지 상장된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런 주식들은 정말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힘든 장이고 안 좋은 장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물가 안정이다 급등을 하고 또 오늘은 경기 침체다 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외국인들이 갖고 노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내가 그 희롱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조금 더 내 마음을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긴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이 좋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으면은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명품이 좋아도 그 명품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다면은 그 명품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어떤 그 가치와 주가는 반드시 반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돈이 없을 때이고 시장에 그리고 가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인보다 앞서서 강아지가 가고 강아지가 주인보다 뒤에서 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목표 지점에는 두 반려견과 주인이 만나게 돼 있다. 그게 주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비록 힘드시겠지만은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조가 돼서 여러분들의 주식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항상 뭐 감내한다 하면서 이 주식시장 항상 하지만은 그래도 고통스러운 것이 저는 주식시장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종목만 지금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40%씩 빠지는 이런 장입니다. 저도 이런 장은 진짜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이후로는 정말로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단식 하락의 장인데 어쨌건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